이에 대해 다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사람 뇌라는 게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조국 비리 관련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뇌가 아예 터져버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거의 논문 한 편 수준입니다. 기네스북 등재 10 가능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조국이 톱스타급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믿기지 않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말들이 많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자는 쪽과 진짜면 어떡할래? 대박 뉴스 아니냐? 이런 거죠. 우파끼리 또 싸움이 붙은 겁니다. 뭐 사실 저도 이에 대해 할 말은 없습니다. 크크.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배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단지 의심만 할 뿐이고요. 일단 기혼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대충 나이대가 짐작이 가죠. 빠르면 40대 초에서 늦으면 50대 초 정도의 중년급 여배우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분은 나이에 비해 지금도 상당한 미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톱스타급으로 인정받는 분이라 합니다. 그 말은즉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배우의 전 남편 상당히 재력가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조국의 친동생인 조건과 절친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이 여배우는 조국의 친동생의 절친의 마누라라는 건데 대충 어떤 상황인지 그림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 의혹이 어떻게 생겼냐? 이 여배우는 한동안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러주는 데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심지어 다수의 CF에도 등장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본인한테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상황 180도 바뀌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즉 배우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던 중 어떤 분이 이를 폭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배우의 뒤에 조국의 후원이 있었다는 건데 전 남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조국에게 지불했다는 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산 출신이라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폭로한 분이 누굴까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김용호 연예 부장인데요. 실제 연예부 기자로 활동까지 하셨던 분이죠. 따라서 연예 관련 뉴스 쪽으로 연줄이 상당한 만큼 확실한 무언가를 잡은 게 틀림없다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폭로 사건이 허위사실이라면 무조건 고소각이죠. 이에 대해 모를 리 없으실 테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김용호 기자님이 밝히신 부분인데 사실이라면 정말 대박 특종이자 용기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타 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어요. 사진 한 장만이라도 공개하셨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이 때문에 괜히 어그로 끄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물론 김용호 기자님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배우를 밀어준 게 조국이다라는 발언 자체가 조건한테서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썰에 지나지 않겠죠. 현재까지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조국과 문제의 여배우가 동석을 했다는 정도에 불과한데 아니 같이 손잡고 방 잡는 걸 목격한 것도 아니고 고작 이 정도로는 가벼운 친분 사이일 뿐이다 정도로 쉽게 반박이 가능한 수준이죠. 이 때문에 부정적 의견들을 보면 대체로 이미 나와 있는 팩트만 가지고도 조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데 왜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 상황에 빈틈을 만드냐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게 현재 김용호 기자님의 폭로 이후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진실이면 다행인데 만약 거짓이거나 과장으로 밝혀진다면 후에 닥칠 역풍은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죠.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조국에 대해 밝혀진 내용들이 싸그리 가짜뉴스로 매도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진심으로 이번 폭로가 사실이길 바랄 뿐입니다. 뭐 불화인지 사실일지는 지켜보면 나오겠죠. 다만 벌써부터 가짜뉴스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밝혀질 부분이고 진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박이잖아요. 결과 나온 후에 비난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현재까지 조국이 자기 딸을 의사로 만들려고 한 짓들을 보면 사실 이 정도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뉴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고소당할 것까지 각오하고 폭로하신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두셨길 바랄 뿐이고요. 김용호 기자님의 폭로 사건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추가 내용 있으면 추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박명재, 포항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부분인데요. 진짜 몇 달 동안 조국의 얼굴이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박명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먼저 이낙연 총리를 지목하였고 이낙연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 답변의 본질을 흐리거나 본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끝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앞선 대정부 질문과 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퇴장하자마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면서 명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위 화면에서 보듯이 평소 무표정하거나 차분해 보이는 조국 장관의 모습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본문을 이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국회TV의 영상과 음성도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광화문 뉴스가 발 빠르게 입수한 원문을 최대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원문입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제가 귀하라고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를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석이 맞다는 여론들입니다. 아직도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죠. 당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 귀하에 대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여론과 평가입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들은 귀하의 장관 임명은 우리 사회에 가치와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과 원칙 정의라는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은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조국 장관의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는지요? 알고 계시는지요? 귀하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불이부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단 말입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다. 조국이란 사람은 후한무치에서 결코 사퇴 안 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끌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까? 귀하가 셀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해명과 변명들이 하나 둘 거짓으로 들통나고 밝혀지고 있으며, 귀하의 집은 심지어 위조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귀하의 이성과 양심과 상식의 기준과 선은 어디까지며, 도대체 귀하의 인간적인 정체성과 인격의 마지노선 어디까지입니까?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법무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귀하는 조윤선 장관을 향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하고 조롱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화를 한 서울경찰청을 향해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로남불의 끝판 아닌가요?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고 외쳤던 국민들조차 이제 귀하의 장관 임명을 두고 이건 나라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 벌어진 소위 여당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집 앞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나와서 취재지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검찰을 향해 잘했다, 힘내라고 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은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의 반발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계획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수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이것을 강제수사 운운하며 마치 인권 탄압이라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사법체계를 폄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귀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멸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이재수 전 사령관, 변창훈 검사의 치욕과 고통, 인권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허접한 영웅부대가 아니다라는 어느 교사의 칼럼처럼 이제 귀하의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사퇴하는 일입니다.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을 위하여, 당신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 교수를 위하여,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박명재 의원의 발언을 들은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은 매우 뜨거웠으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박명재라는 이름 3글자가 순식간에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정부 질문을 시청하고 있었고 박명재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고 속 시원함을 느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은 매우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것이고, 피고발자에게 귀하라는 호칭은 하대의 표현이 아닌 높임말이기에 분명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우리공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모든 야당들이 이런 현명한 대처로 좌파에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투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내 생각, 내 입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이 분명히 나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저는 이걸 했고, 그리고 왜 젊은 친구들이 보수라 그러면 질색팔색을 하는지 제가 젊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젊은이들 입장에서 젊은이들이 봐도 이해를 쉽게 하게끔 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들, 제 채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직원들 다 20대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20대예요. 그 친구들이 23, 24, 25 이 친구들은 제가 면접 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걔네한테 야, 보수는 뭐야? 좌파는 뭐야? 우파는 뭐야? 그러면 문재인 좋아하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친문재인이면 좌파고 반문재인이면 우파예요. 홍준표 좋아하면은 우파고 홍준표 싫어하면 좌파예요. 이게 현재 20대들의 정치론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파시즘 얘기하고 어렵게 접근하고 막 이렇게 이런 단어 설명하고 이러면 걔네들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속된 말로 꼰대 막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사무실에 정치색이 하나도 백지 상태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그 친구들한테 저희 유튜버 채널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너 이거 봐봐. 그러면은 세월호가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세월호 이거 박근혜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3시간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세월호로 이득 본 사람이 누구야? 박근혜가 그렇게 했으면 왜 박근혜가 그렇게 됐겠니?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걔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면 걔네도 생각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똑똑해요. 그쵸. 편향된 소식을 계속 들어서 그 친구들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라보는 시선이 좌편향돼 있다가 우편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중도가 됩니다. 처음에. 양쪽을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지금 중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도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지.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정확한 중도는 자기네 생각이 올바르게 곱게 서 있는 분들이고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양쪽의 소리 다 듣는 거고. 이 친구들 기본 베이스는 좌편향이에요. 어린 친구들은. 기본 베이스가. 보수가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조금 보수가 똑똑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 똑똑하다는 게 멍청하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좀 영악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사파, 좌파, 좌빨 또 뭐라 표현하죠? 그래, 민주당 이쪽은 젊은 애들이 많아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략도 잘 짜고 언론 플레이도 잘하고 이런 거 이거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자고요. 잘합니다. 반대로 저희 보수 진영은 그런 인재가 없습니다. 보수 진영이 멍청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 어르신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젊은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젊은 인재들한테 외면을 받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유시민 같은 애들 해가지고 김정은 같은 애들 이거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가 정당인들도 많이 만나고 검사님들도 만나보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자리씩 꿰차던 원로분들도 만나보잖아요.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하자고요. 그분들 만나면은 어깨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1대1 면담 딱 하잖아요. 저뿐 아니라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 있죠. 막 돈이 5천억, 6천억 있는 사람 앉혀놔도 그 사람이 사람을 안 봅니다. 그 사람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이거에 현혹돼서 전리 가는 거예요.